네, 뉴스를 재구성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뉴스토마토 정치부 김우중 부장 그리고 박민호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의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당권 경쟁 본격화, 보수의 희망은 누구? 위기감이 팽배했던 보수 진영에 요즘 반가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제 한교안 전 국무총리가 당권 경쟁에 이제 나서기로 했고요. 그리고 보니까 지지율도 좀 많이 높아진 그 상황입니다.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민호 기자, 네.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를 보니까 네. 어제 한교안 국무총리가 이낙연 국무총리를 앞섰어요. 이제 처음으로 네. 앞서서 지금 전 국무총리 대 지금 현 국무총리의 대결로 좀 펼쳐지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부터 좀 점검해 볼까요? 네, 제가 어제 뉴스에서 봤었죠. 야, 정말 정치 재밌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앞으로 대선 차기 대선 후보 중에서 1등을 했습니다. 무려 여권에서 1등이었던 이낙연 현 국무총리를 이겼습니다. 오히려 여권에서는 유시민 작가가 더 범여권에서 1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금 좀 많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새로운 뉴페이스 바로 황교안 국무총리 전 국무총리가 차기 대권 주자 여권 야권 다 합쳐서 1등을 했습니다. 정치가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겼는데 이낙연 국무총리를 좀 많은 포인트 차이로 이겼고 그리고 오차 범위 내에서 재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선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세울 수가 있겠죠. 이대로 간다면은 총선과 대선 전국에 정말 엄청난 파장이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물론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유한국당이 잘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좀 못했기 때문에 반사 이익을 많이 누린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황교안 전 총리가 그동안 수면 아래에 쭉 가라앉아 있으면서 자기 관리를 좀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태극기 부대를 어제 좀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감싸면서 친박 비박까지 다 아우르면서 범여권의 대선 주자 1등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된 그런 전략이 잘 먹힌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동안에는 자격 논란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선관위에서 어제 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린 상황이고 지금 황교안 전 국무총리 하면 친박 쪽에서의 아주 열렬한 그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그 상황인데 사실 황교안 국무총리 하면 딱 이 낙인이 찍힌 부분이 탄핵 정국의 바로 책임자라는 그 인식이에요. 이 꼬리표 좀 뗄 수 있을까요? 예, 황교안 전 총리는 검찰하고 관료를 지내시면서 많은 경륜을 쌓았습니다. 정치는 그런데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치 신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주로 친박계 지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당 대표 후보로서 또 대선 주자로서 많은 검증의 벽을 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중 하나가 탄핵 책임론이죠. 그 황교안 전 총리는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를 지냈습니다. 이런 중책을 맡았던 인물로서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책임이 없는가 하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어제 황 전 총리 출마 회견에서도 탄핵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이에 대해 황 전 총리는 국민이 통합하고 하나 되는 측면에서 판단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 통합이다. 라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즉답을 피한 건데요. 피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 많은 문제 제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문재인 정부 탄생 배경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무관하지 않고요. 박근혜 정부와 함께했던 정권 2인자로서 국민들이 그의 입장을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말씀대로 박근혜 대통령과는 전 대통령과는 정치적인 공동체라고 불릴 수 있는 그 사람이고 인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열되어 있는 이 보수층에서 특히 친박 쪽에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이 콘크리트 같았던 그 지지율을 끌어모을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그 인물로 지금 꼽히고 있는 그 사람이거든요. 본다면 사실 앞서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지만 예전에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이게 선출되지 않은 그 공직자의 경우에는 이게 리더십 부분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국민의 공감적인 그 부분들 또 흡입력, 대중의 흡입력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나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최근에 하는 발언이나 출마 선언문을 보면은
내공이 상당한 것 같아요. 그동안 검찰 조직에 오래 몸을 담았고 또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을 지내면서 그 박근혜 정부에서 쌓은 내공이 많이 발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뭐 기자회견도 좀 말씀해 주셨지만 통합진보당 해산 논란은 없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내용들 보면 뭐 통합진보당과 관련돼서는 본인의 업적으로 많이 포장을 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여권에서도 사실 뭐 반대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보니까 당을 너무 또 극우 정당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태극기 세력이라고 하는 보수 세력을 떼놓고 갈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황교안 전 총리가 내세웠던 게 국민통합입니다. 네. 그 국민 중에는 분명히 보수층도 있고 진보층도 있고 중도층도 있습니다. 그런 포용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 정당 해산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본인은 이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린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본인의 발목을 잡기보다는 오히려 보수 세력을 규합하는데 더 좋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주장들을 보면 사실 뭐 본인의 과시도 좋지만 너무 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라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잖아요. 예. 뭐 그런 시각도 있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과거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하지만 지금 한국당 진영을 보면은 가장 시급한 게 보수통합입니다. 네. 아직까지도 한국당 내에서는 친박계, 비박계가 사안을 두고 여러 가지 사안을 두고 싸움을 벌이고 있고요. 뭐 극보수 세력을 배제해야 한다, 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황교안 전 총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이 분명히 충성도 높은 지지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그들과 함께 앞으로도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특히 극우적으로 이제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쳤던 그런 이제 보수적인 성향 가진 사람들은 정말 결집력도 강하고 또 한 번 모이면 뭐 깃발에 태극기 잘 모여요. 네, 예. 그 집회에서 또 확인을 해봤잖아요. 네, 맞아요. 네. 특히 그래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내세우는 전략이 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결집시킨과 동시에 무당층, 현재 결정을 내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무당층까지 요 조사가 지금 30% 이상대로 지지율을 받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제 보수는 보수대로 친박과 지박을 합치고 여기에 무당층까지 흡수하려고 하는 그런 불도저 같은 그런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사실 황교안 국무총리 뭐 자격 논란이 상당히 좀 많이 일고 있습니다. 무슨 자유한국당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뭐 해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보면 이제 병역 문제, 본인의 병역 문제도 있고 아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혜택을 받았다. 라는 그 의혹들도 있잖아요. 예. 대선 주자라면은 누구나 당연히 한 번쯤은 넘어야 할 산이고요. 네. 앞으로도 그런 의혹들이 만약에 당대표에 당선이 되고 대선 주자로서 행보를 시작한다면 더욱 거센 검증을 네. 받게 될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 부분은 오롯이 후보자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박 전 대통령의 법률 자문도 했었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뭐 최순실 씨를 뭐 몰랐다라고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의혹도 계속 되고 있어요. 그 현재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은 그 최순실 씨가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황교안 씨라고 호칭을 사용을 하면서 네. 이제 그분에겐 자료를 주지 않느냐 뭐 이런 발언들을 근거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 전부터 도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황교안 전 총리 본인은 최순실 씨를 여전히 몰랐다고 주장을 하고 네. 있고요. 가짜 뉴스다. 뭐 확인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다라고 그렇습니다. 주장을 하죠. 네. 그래서 지금 보도만 갖고 나온 것을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최순실 씨를 알고 있었냐, 그 전부터 대통령을 도왔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전히 뭐 풀어야 할 그 숙제가 될 것 같고요. 황 전 총리의 경우에는 보니까 뭐 영남층 그리고 5, 60대 그렇죠 중장년층에게 인기가 좀 많은 것 같고 네, 전형적인 보수적으로 영남 지역권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큰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네. 사람이죠. 예. 그리고 또 한편에서 보면 이제 오세훈 시장 얘기를 또 해볼 수가 네. 있겠는데 이와 반해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수도권 그리고
청년층에게 인기를 좀 많이 얻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내일이죠. 내일 아마 출사표를 그 출판 기념회에서 좀 던질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오세훈 시장이 2011년 이후에 야인 생활을 네. 했죠. 맞아요. 좀 네. 여러 가지로 좀 사건도 많았고 네. 그리고 지금 여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오세훈 전 시장이 당대표가 되기를 바라는 은근히 바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예, 맞아요. 하더라고요. 이제 네. 핵심 관련자에게 좀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네.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고 네. 오히려 오세훈 전 시장 때 그때 당시 이제 네. 보수 정당에 끼친 그 타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서울시를 내줬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지금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나오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오세훈 전 시장이 당대표에 나와서 훨씬 더 쉽게 총선과 대선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역공적인 차원에서 여권에서 그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보면 그 오히려 황교안 그 전 그렇죠. 국무총리가 훨씬 위협적인 존재인 거네요. 그렇죠. 이제 네. 페이크 작전을 쓰면서 네. 어떻게 보면 오세훈 전 시장을 이렇게 밀어주려고 하는 여론전도 지금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일단 장점이 일단 잘생겼다라고 하는 같은 남성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잘생기고 가정적이고 온화한 이미지로 또 합리적인 그런 어필을 좀 많이 해서 또 40대, 네. 50대 청년층까지 이렇게 파고들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황교안 전 총리에 비해서는 좀 지금 좀 많이 약하기도 하고 그리고 과거에 또 바른미래당 또 들어가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네, 또 탈당을 맞아요. 하면서 그쪽으로 맞아요. 옮겨갔고 거기다가 뭐 어쨌든 뭐 서울시는 내주는 꼴이 됐고 여러 가지 뭐 당에서 비판 여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네. 반기문 전 시장 반기문 전 사무총장을 또 네. 밀었지만 또 예. 실패를 했었고. 예, 네. 맞아요. 적톡성 논란에서도 분명히 이제 전당대회 할 때 네거티브 전략 분명히 많이 나올 텐데 여기서 좀 많이 까일 요소들이 좀 많아요. 적통성 논란부터 그러고 보니까 시작해서 또 총선도 실패를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실패한 일종의 뭐라 그럴까 대권주자, 실패한 대마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패했던 그 요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 이런 부분 항상 만년 2등 뭐 이런 이미지가 또 많이 덮어 씌워질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보다는 그래도 좀 적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파가 없이 일단 나홀로 이렇게 합리적인 보수 뭐 이런 이미지로 해서 나홀로 전략을 지금 펴고 있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이러니컬하게 오세훈 전 시장이 좀 부상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호중 부장은 어떻게 오세훈 전 시장이 정치적으로 좀 재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세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그 2011년에 무상급식 찬반 투표 네. 이제 물론 유효 투표율 33.3%에 미치지 못해서 부결이 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틀 뒤에 물러났습니다. 네. 그 후에 결과적으로 보면 민주당 소속인 박원순 지금 네. 현 서울시장에게 3선을 내주게 된 그렇죠. 셈이 됐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론이 아직까지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다만 황교안 전 총리의 탄핵 프레임과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황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박근혜 탄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근데 반면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그동안에 여러 차례 기회가 될 때마다 언론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적어도 책임론에 있어서는 황 전 총리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무상급식 이야기를 했지만 선심성이 무상급식을 그 시장직을 걸고 정말 맹렬히 반대했다는 점에서 네. 보수 진영이 좀 마음을 좀 잡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죠. 네. 일각에서는 이제 그래도 뚝심 있다 하는 좋은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 뭐 두 사람을 본다면 당내 기반은 둘 다 약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 둘이 뭐 걸어온 길도 사실 뭐 다 법조인이네요. 생각해 보니까 또 그 홍준표 대표도 그렇고 전 그렇습니다. 대표도 그렇고 다 법조인인데 걸어온 길은 또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사실 2006년도 서울시장 당시 이제 한나라당인데 네. 경선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하고 홍준표 전 대표가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자웅을 겨룬 경험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후로 아직까지도 둘은 사이가 좀 좋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둘 다 현재 조금 이따 오후 2시에 홍준표 전 대표도 당대표 출마 선언 선언하겠죠. 네. 예정이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두 분 다 지지 기반이 겹쳐요.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친박으로 확실한데 예. 이제 두 분이 겹치는군요. 비박으로. 네, 두 분은 네. 이제 비박계로 겹치기 때문에 그런 구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선은 황교안 전 총리가 유리하네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네.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당내에 사실 보수 진영에 뭐 능력이 뛰어난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뭐 두 분, 뭐 조금 더 넓혀본다면 세 분으로 이렇게 집약이 되는 뭐 이유가 있어요? 우선은 3명 모두 대권 주자로서 일정 부분 지지율이 나오는 사람들이고요. 그렇다고 하지만 아직 당내에는 안상수, 김진태, 주호영, 정우택 의원 같은 쟁쟁한 분들이 후보들이 다른 주자들이 있으니까요. 네. 지금 현재로서 결론을 예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자유한국당의 이제 당권이 어떻게 될지, 정말 보수의 희망은 누가 될지, 그리고 앞으로의 또 과제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책 중에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이런 책이 있잖아요. 네. 그 말이 이제 새 자체가 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이게 좌우 균형이 잘 맞아야 새가 잘 날듯이 네. 뭐 정치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양쪽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뭐 토론하고 합의하면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좀 안정적으로 주고받고 토론을 하면서 이렇게 의견을 협치해가는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이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수도 보수 나름대로의 그런 정체성이 필요하고 또 진보도 진보 나름대로의 좀 정체성과 그런 존재감이 필요합니다. 이제 서로 잘 맞춰가면서 민주주의적인 그런 모습도 좀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요. 일단 근데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제 지금 이제 당권을 놓고 좀 여러 가지 인기적으로 좀 많이 성공했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당대회 할 때 좀 시끌시끌해야 사람들도 네, 많이 보고, 사실 정말 관심이 없었는데. 맞아요. 네. 노이즈 마케팅도 좀 하면서 되게 소리도 좀 높이고 또 네거티브 전략도 사실 어느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 좀 성공적인 전당대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2월 27일 날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이제 당대표를 이제 선출하게 되는데 일단 분위기는 컨벤션 효과라고 해서 보여주기를 좀 많이 해줘가지고 그런 희망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여기서 이제 정치적인 그런 공략보다 말 그대로 공약, 정직한 공약 이런 걸로 승부를 해야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의 최대 과제는 이제 보수 재건, 보수 통합 이런 부분이 될 텐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당면 과제는 보수 재건이 될 것 같고요. 차기에 당 대표가 선출이 되면은 우선은 당내 통합을 먼저 추진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당내 통합이 당을 어느 정도 추스리고 나면은 이제 내년 총선을 곧바로 준비를 하게 되고요. 내년 총선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문재인 정부 내년이면 임기 4년 차에 들어갑니다. 그럼 레임덕도 슬슬 올 시기가 되고요. 그러면 전국 주도권을 두고 또 차기 대선을 놓고 치열하게 여야가 다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치열하게 여야 간에 다퉈야 되는데 당내 통합이 우선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또한 총선의 즈음에서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보수 대통합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주로 한국당의 통합 대상은 대한애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네, 거론이 네. 되고 있고요. 이분들이 민주당 출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한국당에서 나오신 분들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총선 전에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많은 변수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보수 정당이 바로 바른 정당과 통합을 이뤄낼 수 있을지 한번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동안 관심을 끌지 못했던 이렇게 이 자유한국당의 정당대회 이제는 관심이 많이 좀 모아지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누가 당권을 잡든 간에 친박 그리고 비박 이 세력을 모두 이 또 지지를 또 끌어낼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그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행보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의 재구성이었습니다.